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1월 19일 유로 예선 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라트비아 vs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피파 136위.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면모는 줄었고 갈길 바쁜 아르메니아를 잡아내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다. 하지만 아직 한 수위의 팀들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달려들게 되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다. 당장 상성에서 나쁘지 않았던 튀크키예에게 지난 경기에서 0대4로 대패하는 모습이었다. 크로아티아가 현재 급한 상황이라 전력을 100% 투사할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일 것이다. 크로아티아 피파 10위. 튀르키예와 웨일스를 상대로 연패를 당하는 바람에 급한 상황이 되었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괜히 수비적으로 나섰다가 피를 본 케이스. 물론 그 당시에는 크라마리치와 이바누세츠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해서 크로아티아의 강점을 살릴 상황은 아니었다. 이 두 선수가 엔트리에 복귀한다면 이전의 전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은 있는 상태이다. 코멘트.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이다. 아직 라트비아가 한 수 위의 기량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고 크로아티아는 여기서 더 밀려나면 유로 본선 진출이 실패하는 상태. 크로아티아가 100% 이상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두 경기에서 부족했던 공격력도 핵심 두 선수가 돌아오면 나아질 수 있다. 토선생 픽. 승패 크로아티아 승. 핸디 크로아티아 승. 언오버 언더. 벨라루스 vs 안도라. 벨라루스 피파 98위. 이미 탈락을 확정지은 상황이지만 스위스를 3대3으로 진땀을 짝 빼게 하는 등 고춧가루 부대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은 상당히 보여주는 중이다. 특히 에봉이 골을 넣는 경기는 전반적으로 잘 풀리는 편인데 안도라와의 첫 대결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MOM이 에봉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안도라 피파 154위. 안도라도 벨라루스와 함께 탈락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루마니아에게 0대4로 대패하는 등 전력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애초에 41세가 넘은 선수가 아직도 주전으로 나서야 할 정도로 에너지 레벨이 그닥인 유형. 벨라루스와의 1차전에서도 홈팀 자격이었음에도 상대에게 7할이 넘는 점유율에 아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실점으로 마쳤던 것이 다행이었을 정도이다. 코멘트. 벨라루스가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일단 탈락을 했지만 스위스를 몰아붙이면서 무승부를 따내고 코소보의 발목을 잡았던 전적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 안도라와의 첫 대결에서도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은 벨라루스가 아주 압도적으로 몰아붙이는 양상이었다. 토선생 픽. 승패 벨라루스 승. 핸디 벨라루스 승. 언오버 오버. 프랑스 vs 지브롤터. 프랑스 피파 2위. 프랑스는 아주 여유만만하다. 카마빈가가 덴벨레와 부딪히면서 생긴 부상도 에메리가 처음으로 국가대표에서 선발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등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프랑스가 의외로 상대의 텐백을 상대로 전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화력을 보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일랜드나 그리스 등 유럽 내에서 중하위권은 되어야 통하는 이야기다. 지브롤터 피파 198위. 비슷한 처지인 산마리노가 1대2로 덴마크에게 석패하면서 현재 예선에서 유일하게 득점이 없는 팀으로 남아있다. 그나마 수비가 버텨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몰타 정도의 팀을 제외하면 붙었을 때 무조건 3실점 이상은 깔고 가는 모양새다. 공격력이 극도로 부족한 아일랜드를 상대로도 4골을 실점했다면 말 다한 일이다. 코멘트. 프랑스가 문제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수준 차이를 감안해서 로테이션을 세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에이스 노릇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 문제가 전혀 없다. 지브롤터의 공격 수비는 어느 한 구석도 믿을 만한 소지가 없는 상태이다. 토선생 픽. 승패 프랑스 승. 핸디 프랑스 승. 언오버 언더. 네덜란드 vs 아일랜드. 네덜란드 피파 7위. 이기면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비 공격 중원에 모두 누수가 심한 상황이라 네덜란드도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그리스를 상대로 겨우 1대 0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상대의 질식 수비에 고전했는데 미드필더에서 해주는 것이 많은 프랭키 데용의 빈자리가 컸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아일랜드 피파 53위. 물론 아일랜드가 네덜란드를 이길 만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득점력이 매우 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으로 유로 예선에서 기록한 9골 중 7골을 최약체 중 최약체 지브롤터를 상대로 넣은 것이기 때문. 물론 19세의 영권 퍼거슨이 잘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클럽에서도 경기력고 적과 큰 모습이다. 코멘트. 결국 가지고 있는 전력이나 득점력에서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줄 네덜란드가 이길 것으로 본다. 다만 네덜란드도 프랭키 데용의 부재 시에는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전에서 드러났고 결장자가 데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한 상황이다. 생각보다는 네덜란드가 고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네덜란드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스위스 vs 코소보. 스위스 피파 14위. 뒷심이 너무 딸리는 양상이 잦은 모습이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허용한 모든 골을 후반에 허용하는 경우가 잦은 상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공격수들의 역량은 충분한 편인데 한 골을 넣고 괜히 수비적으로 갔다가 경기를 그르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 다행히 코소보의 현재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다. 코소보 피파 105위. 코소보도 아직 본선 직행이라는 경우의 수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러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엔트리에서 빠지는 등 상황이 녹록치 못하다. 특히 무리퀴의 부상으로 인해서 전방에 세울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엔트리에는 라샤니가 공격수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클럽에서는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다. 코소보도 스위스 못지않게 후반 페이스가 좋은 편은 아니기도. 이래저래 악재가 많다. 코멘트. 두 팀이 모두 후반에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라 후반전에 난타전이 일어나면서 오버 2.5가 될 확률은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코소보의 현재 전력의 누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화력전으로 간다면 스위스가 밀릴 이유는 없을 듯. 토선생 픽. 승패 스위스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이스라엘 vs 루마니아. 이스라엘 피파 71위. 스위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스위스가 한 골을 넣고 소극적으로 나와준 덕에 이스라엘이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상대의 실수가 나오면서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넣었을 뿐 이스라엘의 경기력이 아주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다. 루마니아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루마니아도 현재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태라서 루마니아가 꽤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일 수 있겠다. 루마니아 피파 48위.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스탄쿠와 하즈를 필두로 한 공격력이 전반부터 터졌다는 것. 현재 이스라엘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들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이를 전반부터 노려볼 수 있을 듯. 일단 스위스를 상대로 2골을 허용한 것 이외에는 멀티 실점을 예선에서 기록한 적도 없을 정도로 수비 자체는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편이다. 코멘트. 루마니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매치다. 일단 이스라엘의 지난 경기는 운이 좀 따라준 양상이고 루마니아가 보여주는 밸런스와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강하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일정이 밀려 현재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루마니아 승. 핸디 루마니아 승. 언오버 오버. 헝가리 vs 몬테네그로. 헝가리 피파 36위. 헝가리의 변수는 이미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물론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충 할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몬테네그로에 비하면 동기부여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압박으로 잉글랜드, 독일을 몰아붙이는 경기력 자체는 좋았지만 최근에는 오르반의 이탈 영향으로 수비가 썩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몬테네그로 피파 68위. 몬테네그로는 수비는 내버려 두고 공격으로 나설 것이다. 이 경기를 이기고 세르비아가 패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레바논에게 3대2로 지는 등 수비는 최근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모습이었다. 다행히 동기부여에서는 몬테네그로가 압도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코멘트.
두 팀이 최근에는 수비가 썩 안정적인 편은 아니라 오버 2.5를 1순위로 생각해도 무방할 듯하다. 다만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몬테네그로가 더 앞설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 과감하게 몬테네그로의 마지막 일발 역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토선생 픽. 승패 몬테네그로 승. 핸디 몬테네그로 승. 언오버 오버. 세르비아 vs 불가리아. 세르비아 피파 25위.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상황이다. 물론 헝가리가 몬테네그로에게 진다면 조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르비아도 내친 김에 승리까지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다.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지만 지난 경기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슈팅을 더 많이 기록하는 등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은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긍정적이었다. 불가리아 피파 77위. 헝가리를 상대로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릴 뻔했지만 수비에 어처구니 없는 자책골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이 경기에서는 36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은 안토프 12도 나올 수 없어 세르비아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에도 애로사항이 클 전망.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던 득점력이 조금 살아난 모습은 긍정적이기는 했지만 세르비아의 화력을 통제하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코멘트. 세르비아가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물론 화력에 비해서 수비진이 제법 불안하다는 점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공격 자원들의 클래스만큼은 유럽 상위권이라고 봐도 될 정도. 화력을 투사하는 식으로 세르비아가 내친 김에 승리까지 노려볼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세르비아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